놀라운 소식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잡지 기자가 설명할 수 없는 원인 불명의 신경질환으로 절망에 빠졌다가 한국에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단순 과로라는 진단만 받았던 그녀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과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발견한 한국 식문화에 숨겨진 식생활 백신의 과학적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늘빛 영상이 반짝이는 스크린 앞에서 레이첼은 마감 기사를 고치느라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미묘한 저림이 느껴졌고 어깨와 목 뒤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죠. 레이첼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세 번째 겪는 증상이었어요. 피로와 저림, 가끔은 현기증까지,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됐네. 레이첼은 손목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2달간 그녀는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녀봤지만 의사들의 진단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냥 과로하신 것 같네요. 좀 쉬세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의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정상, 혈압은 약간 낮은 편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레이첼은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저 과로라고? 이게 단순한 피로일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레이첼, 지금 가능해요? 갑자기 들려온 편집장의 목소리에 그녀는 흠칫 놀랐습니다. 제임스 편집장은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레이첼이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죠.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레이첼은 피로를 숨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의자에 앉으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보스턴에 있는 웰즈 유전학 연구소의 새 프로젝트 알아요? 내일부터 취재를 시작해주면 좋겠습니다. 레이첼은 태블릿을 받으며 눈썹을 치켰습니다. 지금껏 그녀는 주로 영양학과 일반 건강 이슈를 다뤄왔어요. 유전학은 새로운 분야였죠. 유전학이요? 당신이 최근에 쓴 현대인의 만성질환 시리즈가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번 유전학 연구는 질병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레이첼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정보를 훑어봤습니다. 웰즈 연구소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인종별 유전적 질병 면역력 연구였어요.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이런 강도 높은 취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 레이첼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안이 필요해요. 괜찮겠어요? 레이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시 저려오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이미 피로로 무거웠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문제 없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보스턴에 가겠습니다. 제임스가 자리를 떠난 후 레이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 사진 프레임에 담긴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해 전 건강 언론 인상을 받던 날의 모습이었죠.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레이첼은 물병을 집어들었지만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져 병이 미끄러졌어요. 물이 책상 위로 쏟아지며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당황한 레이첼은 황급히 휴지를 집어닦기 시작했고 그 순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석양이 마지막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은 보스턴 웰즈 연구소에서의 새로운 취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취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보스턴의 웰즈 유전학 연구소는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레이첼은 로비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비행기 안에서도 손발 저림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취재를 위해선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했죠. 레이첼 윌슨 씨 환영합니다. 저는 마크 존슨 박사입니다. 맥발이 성성한 중년의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레이첼은 악수를 나누며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는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울 거예요. 연구소 내부는 첨단 장비와 바쁘게 움직이는 과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실험실에서는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현미경과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레이첼은 메모장을 꺼내며 존슨 박사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인종별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흥미롭더군요. 존슨 박사가 레이첼을 커다란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어요. 그 위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복잡한 그래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집중하려 했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 끝에 저림도 다시 시작되었죠. 지금 이러면 안 돼. 집중해, 레이첼. 그녀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몰래 닦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물론이죠. 존슨 박사가 화면을 조작하자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확대되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각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질병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정제된 밀가루 식품 섭취 증가로 대규모 각기병 유행이 있었고 아시아에서도 백미 소비 증가와 함께 각기병이 흔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존슨 박사의 손가락이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한국인들은 거의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프상에서 한국은 확실히 예외적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 손발 저림,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각기병의 초기 증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이유가 밝혀졌나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존슨 박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처음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으로 생각했지만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들 중에서도 각기병 발병률이 낮아요. 순전히 유전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내가 각기병인가? 그럴 리가. 현대 미국에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기꺼이 동의했고 레이첼은 다음 1시간 동안 각기병 관련 데이터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현대 미국인의 식습관, 가공식품 증가, 영양소 결핍, 그리고 한국인들의 예외적인 면역력. 이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레이첼은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파헤쳐야 해. 그게 내 증상과 관련이 있든 없든. 호텔방으로 돌아온 레이첼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각기병 면역 한국 전통 식단 비타민 B1 자연 공급원.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중 한 논문이 레이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준호 박사가 쓴 논문이었죠. 한국 전통 발효식품과 비타민 B군 생성의 상관관계. 레이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어떻게 비타민 B를 포함한 여러 영양소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가락 끝의 저림과 피로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레이첼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김준호 박사에게 연락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레이첼은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야. 내 건강,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여정이 될 거야.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레이첼은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취재가 아닌 치유의 여정이 될 것이었죠.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레이첼은 한국의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첨단 시설,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국적인 음식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일깨웠어요.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이 낯선 나라에서 시작될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윌슨 씨, 여기에요. 출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외치며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박사였어요. 레이첼이 이메일로만 연락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였죠. 그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고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호텔에 먼저 들러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연구실로 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레이첼은 창밖의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전통 사찰과 왕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도시 전체가 역동적이면서도 묘한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진짜 이유가 궁금하네요. 김 박사가 운전대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각기병과 한국 음식에 관한 기사만으로 이렇게 먼 길을 오셨다니 놀랍군요. 레이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증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어느 의사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던 그 증상들. 김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검사가 필요하지만 증상만 들어도 각기병의 초기 단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나요? 레이첼은 자신의 바쁜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패스트푸드나 전자레인지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 신선한 채소나 과일보다는 커피와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레이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딱딱한 실험실 대신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팀은 한국 전통식품의 현대적 재해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레이첼을 슬라이드쇼가 준비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레이첼을 반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생활 백신이라 부르는 한국 전통 식단의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김 박사의 발표가 시작되었고 레이첼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슬라이드는 한국의 다양한 발효식품,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이 어떻게 비타민 B군을 생성하고 보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비타민 B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생성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발효법은 영양소의 생물학적 이용률을 놀랍게 높이죠.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던 모든 증상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각기병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네, 바로 그겁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일상 식단 자체가 자연스러운 예방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식생활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첼은 빠르게 메모를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이 덜 저린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그녀 자신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 박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김 박사가 추천한 한식 체험 프로그램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위치한 전통 한옥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한옥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레이첼의 코를 자극하는 낯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이 섞인 냄새, 발효된 김치의 산뜻한 향, 그리고 구수한 쌀밥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향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자 민지입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민지는 유창한 영어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조리법 배우기, 직접 요리해보기, 그리고 전통 식사 예절까지 배울 예정이었죠. 우리는 오늘부터 2주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들을 만들고 맛볼 거예요.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 그리고 각종 나물과 장아찌까지. 첫 시간은 김치 담그기였습니다. 레이첼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다양한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고춧가루의 붉은색이 너무 강렬해 보여 망설였지만 민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손을 넣었습니다. 맨손으로 버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죠. 레이첼은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식재료의 질감, 코를 자극하는 향신료의 향기,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이 그녀를 흥분시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된장찌개 만들기와 전통 상차림을 배웠어요. 민지는 각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발효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된장은 대두를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B1, 그러니까 티아민이 많습니다. 이 티아민이 바로 각기병을 예방하는 핵심 영양소죠. 레이첼은 눈을 빛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과 환자로서의 간절함이 동시에 자극받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참가자들이 함께 만든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찰진 쌀밥까지. 처음 보는 반찬들이 많았지만 레이첼은 용기를 내어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레이첼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된장의 향이 이제는 구수하고 중독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레이첼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은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한국 음식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경험을 해요. 특히 발효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레이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활동을 했는데도 평소보다 피로감이 덜했어요. 손가락도 덜 저렸고 정신도 좀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심리적 효과일까?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레이첼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경험과 느낌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레이첼은 내일의 프로그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의 건강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 레이첼은 김 박사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몸 상태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손발 저림이 현저히 줄었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윌슨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태블릿을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레이첼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과가 그녀의 가설을 확인해줄 증거가 될 수도 있었죠.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있어요. 열흘 전에 비해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네요. 계속 이런 추세라면 곧 완전히 정상 수치에 도달할 겁니다. 레이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감은 맞았지만 실제로 검사 결과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제 증상들이 정말 각기병의 초기 증상이었던 거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 미국인의 식습관으로는 흔치 않은 사례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셨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레이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서글픔이 느껴졌어요. 미국의 현대적 식습관이 결국 그녀를 이렇게 병들게 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죠.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야. 다음 날 레이첼은 서울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박사의 소개로 만난 장인 할머니가 전통 방식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시장은 다양한 향신료와 발효식품의 강렬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된장은 최소 1년은 발효시켜야 제맛이 나요. 70이 넘은 할머니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레이첼은 할머니가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그고 햇볕에 띄우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카메라로 촬영도 했죠. 이렇게 자연 발효된 된장은 공장에서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효소와 유익한 균들이 살아있거든요. 레이첼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놀랍도록 강인해 보였어요. 수십 년간 장을 담그고 김치를 버무리며 살아온 이 손이 어쩌면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준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의 영양학 저널에 기고하는 전문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 전통식품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이해하지만 식생활 백신이라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현대 영양학은 이미 비타민 보충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레이첼은 이메일을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와 의학적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서구 의학계의 회의적인 시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그녀의 취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적인 서구권 전문가들의 의견에 맞서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고 WHO의 전문가 인터뷰는 그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레이첼 윌슨 씨, 어서 오세요. 마이클 정 박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WHO에서 영양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레이첼은 그와 악수를 나누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인터뷰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개인 경험담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제 사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과학적 검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WHO에서도 전통식품과 현대 영양학의 연계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은 여러 국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레이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등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 면역력 강화, 그리고 비타민 B군 흡수율 향상과 관련된 연구 데이터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정 박사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전통식으로 2주 이상 식사한 외국인 실험그룹에서 비타민 B1 수치가 평균 45%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요. 레이첼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경험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였어요. 그녀는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서구 의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을 약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 서양 의학에서 아직 주류가 아니에요. 증상이 나타난 후 약물로 치료하는 접근법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2시간의 인터뷰 동안 레이첼은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확보했습니다. 발효식품의 효능, 생물학적 작용 메커니즘, 그리고 비타민 B1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이제 그녀에겐 회의적인 시선에 맞설 탄탄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이런 전통식품의 효능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WHO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만남. 우리는 이것을 식생활 백신이라고 부르죠. 약물이 아닌 일상 식단을 통한 예방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레이첼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찾던 답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개인적 경험을 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 이제 그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레이첼은 지난 2주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와 된장 등 발효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건강 효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극적인 건강 회복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로 맞물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특집 기사의 제목을 타이핑하며 레이첼은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레이첼은 익숙한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몸의 상태는 물론 그녀의 시선과 생각까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레이첼, 여기야! 편집장 제임스가 공항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이첼의 갑작스러운 한국행을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그도 이메일로 전해받은 취재 내용을 보고 크게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레이첼. 내가 보내준 초안을 읽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어. 차에 오르며 레이첼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필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회의는 그녀의 특집 기사를 둘러싸고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인이 알고 있는 놀라운 건강의 비밀, 식생활 백신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발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었어요. 과학부서와 의학 전문가들의 검증도 완료됐어. 제임스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레이첼이 가져온 데이터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지. 이번 후 표지 기사로 가기로 했어. 표지 기사. 레이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건강 기자로서 이룬 최고의 성취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잡지가 출간된 첫 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고 주요 TV 프로그램들에서는 레이첼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CNN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 그리고 여러 건강 관련 팟캐스트까지 그녀의 일정은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한국의 전통식품이 어떻게 현대사회의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첼은 전국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국적 음식 소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솔루션입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의료계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일부 의사들도 WHO의 데이터와 레이첼의 잘 정리된 보고서를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한국 발효식품의 효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느 날 김 박사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는 외국인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한국 식품 수출도 크게 늘었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어요. 레이첼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개인적인 여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레이첼, 전화 왔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초청장을 보냈대. 동료의 외침에 레이첼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레이첼은 자신의 신간 메일의 약이 되는 밥상, 한국 식문화의 치유력을 들고 뉴욕 반스 앤 노블 서점에 들어섰습니다. 책장 앞쪽에 그녀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인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기사와 책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여성이 레이첼의 앞에 책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원인 모를 피로와 저림으로 고생했거든요. 한국식 식단으로 바꾼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레이첼에게 연락해 비슷한 경험을 나눴어요.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고 지금은 22개 언어로 번역 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인회를 마친 후 레이첼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몇 개월 전 창업한 데일리 미디슨 푸드의 본사였어요. 이 스타트업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미국인의 식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회의 준비됐습니다. 레이첼, 그녀의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식품 연구개발팀과 마케팅팀이 모여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새로 출시될 제품 라인업이 보였습니다. 모던 김치, 비타민 부스트 된장 스프, 에너지 청국장, 스무디 등 미국인의 입맛에 맞추면서도 영양학적 가치는 유지한 제품들이었죠.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첼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예방의학, 식생활 백신의 개념을 전파하는 거죠. 사람들이 약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주방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레이첼은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그녀가 원인 모를 증상으로 괴로워하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박사의 이름이 떴어요. 그는 이제 레이첼의 회사의 과학자문위원이자 중요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WHO에서 전통식문화와 현대 건강 컨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당신을 초청했대요. 5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건강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과 혼란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메모를 시작했어요. 식문화를 통한 세계 건강혁명, 다양한 전통 지식의 현대적 재발견. 이제 그녀의 여정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숨겨진 식생활의 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대과학으로 검증하여 전 세계와 나누는 것. 그것이 레이첼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첫 된장찌개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생생했어요. 그 순간의 깨달음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식탁이 약국이 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